네. 또 이제 월요일이 와버렸네.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 아이고. 오늘 첫 시간에 해드릴 게 이제 결기역 사이부터예요, 여러분. 교재는 30페이지부터.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사유니까 배제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인데 12가지 사유.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가는 손님들을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빼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무실 오픈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12가지 사유니까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그 관련 내용 중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막 나와서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시죠.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제한능력자 이렇게. 근데 이건 제한능력자는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 첫 번째가 이제 미성년자. 두 번째가 피한정 의견인. 응? 세 번째가 피성년 의견인. 이렇게 세 가지. 그 세 가지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제한능력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픈을 못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미성년자가 그나마 요즘에서는 조금 내용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나이 가지고 따지죠. 우리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내년에 되면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한 살 먹는 거로. 한 살인가요? 두 살인가요? 한 살? 아, 약한데. 거꾸로 한 5살 먹어야지 신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전부 다 태어나고서부터 이제 나이 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벌써 한 살 먹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만 나이로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부 다 이제 그게 이제 서양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몇 살이냐 그랬을 때 코리안 뭐 이렇게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전직 좀 하지, 그죠? 그래야 한 살 더 젊어질 텐데. 그래서 만 나이로 19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만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19세 미만 이렇게 되지.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법에서는 전부 다 법에서 따지는 나이는 전부 다 만 나이였어요. 만. 우리 한국 나이가 아니고. 19세 미만일 때는 미성년자 이렇게. 그럼 19살짜리는 성년자예요, 미성년자예요? 성년자입니다. 19세 미만 이렇게 되니까 19살은 성년자다. 고통스럽죠? 19세. 그럼 이 사람은 성년자. 경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아는 척 넘어가지 마시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미성년자도 민법에 따르면 결혼하면 성년자로 취급해주죠. 민법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혼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실무에서는 결혼해도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면 결혼해도 결격자, 부모가 오케이 해도 결격자, 100% 결격자예요. 동그라미 2번이죠. 가로 1번 내용은 그래도 꼼꼼히 좀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한정 의견인과 피성년 의견인은 시험에는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니까 앞에 P자가 붙어 있죠.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판단 능력이 피한정 의견인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요거고인. 피성년 의견인은 판단 능력이 제로 없는 거예요.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 노인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관련해서 두 번이나 시험에 나온 게 피특정 의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누가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특정 업무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결격자냐 그랬을 때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당거정 표시된 게 바로 그거잖아요. 피특정 의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 시험에 나온 건데 이게 특정 업무만 조금 서툴지 일반적인 능력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위에 것은 일반적인 능력이 없다가 있다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건 일반적인 판단력이 아예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능력은 있어. 특정 업무만 조금 서툴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비특정 후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라고 그랬죠, 저라고. 일반적인 능력은 있는데, 특정 업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잘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자 나왔습니다. 파산자는 지금 여기 안 계시죠? 빚이 많아서 못 갚겠다고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넣어서 법원 판사가 파산 선고를 땅땅땅 때려주면 파산자. 그러면 장점은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유일한 장점이고 나머지는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더럽게 많아요. 이게 파산자예요. 파산자가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장점 외에는 다 불이익이다. 중개사법상 파산자가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럼 파산자는 판사가 선고를 때려준 때부터 복권될 때까지인데 복권은 요 잃은 권리를 회복시킨다 이 뜻이에요. 복권될 때까지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파산자. 이렇게. 파산자. 그러면 이제 볼게 몇 가지 이제 간단히 보시면 돼.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인데 중간에 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고요. 복권 신청해요. 복권 시켜달라고 신청해요. 이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신청 중인데 복권은 아직 안 됐고 이 사람은 아직은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여기 있으니까 복권돼야 벗어난다며. 복권 결정을 받으면 이제 결격자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복권된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인가요? 그건 아니죠. 3년 안 붙죠? 3년 붙는 게 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붙어요. 복권되는 즉시 벗어나고. 2개 이렇게 딱 봐주시면 되고. 하나 더 한다면 회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회생. 회생 어떤 사람이죠? 회생은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빚을 이제 갚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려요. 여기는 손들어버린 사람이고 갚아나가는데 다 갚기 힘드니까 좀 줄여서 갚아요. 그래서 갚아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여전히 정상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빚을 조금씩 갚고 그 일부 갚는 걸로 해서 퉁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파산자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죠.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형벌 나옵니다. 형벌. 형벌은 요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시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 죄를 지어가지고 처벌받는 건데 가만히 보면 죄를 지었다고 바로 이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이론적이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해갖고 지금은 이제 수사권이 2개로 나눠져 있죠. 검사가 하는 게 있고 경찰이 하는 게 있고 그래 2군데 다 해. 그런데 이제 죄가 인정이 되면 죄 인정해서 이제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벌 달라고 판사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요 검사만 끌고 갈 수 있어요. 검사가 기소한다고 그러죠. 기소하면 그러니까 요 2 기관이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잘 지켜보세요. 근데 2 기관이 이렇게 좀 견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군데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 그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기소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경찰은 이제 수사는 원래 수사 주체는 대부분 나라에서 경찰이에요. 경찰. 검사가 수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찰. 검사가 막 수사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가 일본을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검사가 유명해요. 우리도 이제 검사가 유명한 거지. 그런데 이제 검사가 너무 수사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할지 말지 다 결정하니까 이 과도한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고 검사는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둘을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인권이 보호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30년 전에 배웠어요. 30년 전에. 학교에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루어지려고 조금 이제 초동 단계야. 근데 결국 시간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
견제가 이루어져야 돼. 견제 안 받으면 무조건 썩게 돼 있어요. 사람은 원래 본질이 그래요. 예.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왜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 사람은 원래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역사적 경험이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요.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가 이제 잘잘못을 가려줘. 그러니까 죄가 인정이 되면 이제 판사가 선고하는데 징역 1년, 요게 이제 판사가 때리는 거야. 응? 빨갛게 돼 있죠. 선고가 있으면 빨간 줄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전과가 생겨. 선고가 있게 되면. 그래서 징역 1년 선고받았죠? 그러면 이제 깜빵에 가서 1년 집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빨간 줄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으로 확정되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선고가 있어요. 선고. 선고 누가 해요? 판사가. 그러니까 이러니 저쩌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죄인으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판사예요. 판사의 권한이 그러니까 막강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판사보다는 이 검사의 권한이 더 세요. 출세도 검사들이 더 많이 하고. 왜냐면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제일 중요한 권한이 뭐냐면 죄가 있을 때 기소하는데 죄가 있어도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기소할 수 있고 죄가 있는데도 기소 안 할 수 있고. 응? 그러니까 그게 그 권한이 엄청난 권한이거든. 이 하나가. 이 기소가 있어야 판사 만나요. 그러니까 판사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형태로 참여하게 돼요. 검사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선고가 되면 그때는 집행단계로 넘어가는데 교도소에서 보통 집행하죠. 징역이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단계인데 우리 관심 있는 건 결격사예요. 결격사유는 가만히 보면 선고받았죠. 그럼 이미 이때 죄인이 됐으니까 선고받고서 그때부터 빨간 줄 같으면서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선고 이 말이 와야 돼. 벌금 선고든 뭐 징역 선고든 이렇게 선고가 와야 돼.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죄를 저지른 A라는 사람이 초범이고 막 뉘우치고 있고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고 집안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판사가 봐주는 게 있어요. 판사가. 그게 선고유예예요. 선고하려다가 선고를 진짜 안 하고 밀어놔. 봐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선고 안 때리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고가 없었던 거예요. 밀어줬기 때문에 결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 줄이 갈 뻔하다가 일단 멈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판사가 봐주는 것 중에 집행유예가 있는데 집행유예는 선고를 해놓고 빨간 줄이 갔는데 깜빵을 보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이 망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판사가 봐줘갖고 집행을 밀어두는 거예요. 징역 1년 가야 되는데 깜빵 1년 가야 되는 걸 밀어두는 거란 말이에요. 응? 밀어두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결격자인 건 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결격자냐면 집행유예 받았죠. 요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1년 받으면 1년, 2년이면 2년. 집행유예 기간은 짧으면 1년, 길게는 5년까지 가능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잘 봐두시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은 선고유예 나왔다 그러면 선자를 착할 선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지문에 선고유예 나왔다. 무조건 결격자 안 해. 무조건. 볼 것도 없어. 앞뒤를 볼 것이 없어요. 선고유예 나오면 제일 좋아요. 집행유예 나오면 결격자예요. 얼마 동안? 유예 기간 동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요 집행유예 2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 사람 깜빵 가요? 안 가요? 안 가시. 깜빵 안 갑니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간 줄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전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31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그 결론만 쓰고 있어요.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요 집행유예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를 보면 징역을 7년 선고받았습니다. 7년 받을 정도면 아주 중죄예요, 중죄. 죄를 크게 진 거예요. 7년 선고받고 7년 깜빵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다 끝나면 집행 종료라고 그래.
7년 깜빵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오면 3년 더 결격자가 돼야 되니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결격 사유 기간이 10년이 되는 겁니다. 10년. 길죠. 7년도 길대 3년 더 이렇게. 3년이 붙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집행 종료가 돼서 석방이 되면 바로 벗어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없어요. 깜빵에 있을 때는 뭐 부동산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3년을 붙여서 불이익을 받는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7년을 선고받았는데 5년쯤 됐을 때 가석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석방은 이제 가짜 석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진짜 석방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죄수,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집에 좀 일찍 보내주시, 일찍.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집에 일찍 갔을 뿐 형기는 7년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머지 형기 2년이 있는데 집에 가서 2년을 집행받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 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3년 더 결격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총 결격 사유 기간은 집에 좀 일찍 가서 그렇지 10년이에요. 가석방 된 사람은 집에 좀 일찍 가서 그렇지 모범수. 나머지 기간 지나고 또 3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실형받은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인데 지금 왼쪽 페이지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실형받은 경우는 집행 종료는 플러스 3년. 집행 밑에 가시면 정리해서요. 거기 보지 마시고 정리해서 가석방된 경우가 있죠. 별표 2개 된 거 정리해서. 그러면 잔영기가 꼭 지나야 돼요. 요 기간이 지나고 3년 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되지 못하고 다 살고 나오는 사람하고 가석방 된 사람하고 비교하면 똑같이 7년을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 기간은 누가 더 긴 거예요? 똑같다. 이거 아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집행 면제를 보도록 합니다. 보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5년쯤 됐을 때 없애줘요. 2년을. 그래서 면제예요. 이렇게 집행 면제가 되면 사라지니까 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면제됨으로써 끝난 거예요. 집행 종료. 몇 년 더? 3년 더. 이렇게 집행 면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특별사면이에요. 특별사면은 누가 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번에 얼마 전에 있었죠. 특별사면 이렇게 하면 요게 다 없어져. 이 나머지 형기가 싹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형기가 주는 효과가 생겨서 이제 집에 빨리 가죠. 집에 빨리 가는 건 아까 가석방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가석방은 남은 기간, 잔여 형기가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요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없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3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오게 했어요? 특별사면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가석방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근데 이제 특별사면하고 더 이제 차이 나는 게 일반사면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7년을 선고받는데 5년쯤 됐을 때 일반사면을 했다. 일반사면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특별사면은 누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거, 대통령이 하는 거죠. 맞아요.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일반사면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요. 일반사면을 받으면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뒤에 거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3년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이 제일 화끈한 거예요. 일반 사면은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즉시 석방이고 결격 사유에도 바로 해당되지 않게 돼요. 특별 사면은요. 이것만 없애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몇 년 붙어요? 3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리에 3가지 나온 거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가석방된 경우는 잔영기 지나고 3년이고 특별사면은 3년 더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3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런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결격사유 중에서 이제 형벌과 관련된 건데 원래 이제 형벌 중에서 금고, 징역 같은 무거운 벌일 때 결격자가 되는 거지만 지금부터 보는 것은 형벌 중에는 벌금도 있습니다. 벌금은 가벼운 벌이에요. 그래도 깜빵 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벌금을 물었는데 이게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을 때는
벌금은 가벼운 벌이지만 요런 요건까지 갖추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요. 다시 벌금은 가벼운 벌인데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액수가 300만 원 이상 되면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결격자 이렇게. 요건 예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인데 300만 원 벌금이다. 우리 앞으로 중삼벌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몇 년간 결격자요? 3년. 요거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중개사법 위반이긴 한데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되면 결격자입니까? 아닌 거지. 벌금 액수가 지금 300만 원 붙었잖아요. 액수가 딸리잖아. 결격자 아닌 거죠? 형법 대표적인 게 도박죄 같은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벌금이야. 결격자입니까? 아닌 것이. 벌금 액수가 300 이상이 되는 건 맞지만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그러면 결격자 안 된다고. 이거 세 가지를 몽땅 갖춰야 돼요. 중삼벌 이렇게. 예? 중삼벌 이렇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 자, 중개사법 위반인데 500만 원 과태료. 과태료일 때는 결격자 아니에요. 아니다. 과태료가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금은 형벌이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삼관왕이 돼야죠, 삼관왕이. 중개사법 위반인데 5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이죠. 그런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잖아. 왜 형벌이 아니냐, 이걸 좀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아요. 똑같이 돈 내는데, 아니,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과태료다 그러면 이건 형벌 아닌 걸로. 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벌금보다. 응?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을 물으시겠어요? 과태료 500을 물으시겠어요? 벌금 100만 원? 이런 사람 성향에 따라 틀려요. 예. 벌금 100만 원 그러면 돈 100만 원 내고 빨간 줄 가고 이거 빨간 줄에 빨간 줄 이거 벌금 100만 원도 전과 있으시네요 이렇게 나와. 과태료 500만 원은 500만 원 내지만 전과가 없어요. 우리 제가 하도 범칙금 과태료 많이 내서 알잖아요. 그거 낼 때 보면 4만 원인데 빨리 내면 32,000원 깎아주고 뭐 벌점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빨리 내든지 그러면 감경시켜줄게 뭐 그런 거. 그래서 참 어쨌든 과태료는 형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 과태료 나왔잖아요. 무조건 아니야 결격자가. 볼 것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이제. 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에 대해서 선고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판사가. 벌금 500에 선고유예 처한다, 판사가. 결격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고 해. 중산벌이죠, 지금. 300만 원 이상 벌금이죠? 선고유예죠? 어때요? 선고유예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에요. 선고유예. 무조건. 볼 곳이 없어. 앞에가 중산벌이라도 결격자 아닌 거예요. 선고유예 나왔다 그러면 100% 결격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이에요. 500만 원 벌금. 5천이 아니고 500만 원 벌금인데 이 중개사법 조문 중에서 50조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벌금 500이에요. 50조 양벌 규정이 뭐죠? 밑에 종업원이 사고 치니까 종업원 때문에 사장님 너도 벌금이야. 이게 50조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은 둘 다 벌 준다는 거잖아요. 그 규정에 걸려들어서 벌금 500이다 그러면 이 사장님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봐주는 게 판례 입장.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삼벌이지만 유일하게 50조 양벌 규정 때문에 사장님이 벌금 무는 경우는 결격자 아닌 걸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죠? 제일 밑에 판례 있죠? 이제는 다 볼 수 있어요. 저 뒤에 다음 주 고용일 할 때 또 나올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봐줄 수도 있다. 옛날에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가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형벌이에요. 형벌. 벌금도 형벌입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처분 이렇게. 이 행정처분은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형벌이 있었죠. 형벌 요것은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서 검사가 거들긴 해도 주체는 판사가 이제 징역 벌금 이거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원이에요. 법원 판사가 하는 거고, 요쪽은 그러니까 행정부 쪽이에요. 행정부. 여기는 이제 사법부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네 개가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렇게. 여기 자격 취소는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법을 어겼을 때 자격 취소 박탈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 당한 요 공인중개사는 3년 동안이나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먹잖아. 취소. 3년이 걸려요. 벗어나는데. 여러분 이거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뭐 많이 아시죠. 여기 보면 여기도 취소 나오잖아요. 취소. 등록 취소 당했죠. 그러면 3년 걸려요. 3년 있다가 결격사에서 벗어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등록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부동산 사장님. 자격 취소는 증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취소 당하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자격하고 요 등록하고 두 가지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보냐면 자격증이 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격증 뿌리 같은 거고, 이 등록은 줄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격이 취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등록도 잘리게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응? 근데 반대로 등록이 잘렸죠. 그러면 이거 자격은 어때요? 괜찮아요, 일단은. 그럼 등록 잘린 게 요거잖아요, 지금. 등록 잘렸잖아요. 이거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몇 년 있다 다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3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그럼 자격 취소가 되면 요거 없어지겠죠, 자격이. 그럼 몇 년 있다 자격증을 따할 수 있어요? 3년 있다 따고, 3년 있다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년 걸린 거예요, 자격 취소도. 그러니까 취소는 3년이에요, 취소는 3년. 그 다음에 정지 있죠. 자격 정지 먹는 거. 그 정지 기간은 길면 6개월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정지는 누가 얻어맞는 거죠? 자격 정지는? 자격 정지는 누가 얻어맞는 겁니까? 수공. 밑에 있는 종업원이 얻어맞는 거예요. 수공이 자격 정지를 얻어맞았다 그러면 정지 먹은 기간 동안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결격자다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수업이 없어갖고 하루 종일 잤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계가 아직까지도 뻑뻑거리면서 이게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네. 여러분도 그래요? 쉬었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데 이 적응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이 선생들도 그래, 가만 보면. 예. 그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해. 오후 정도 되면,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 완전히 풀려, 이제. 자, 네 번째가 업무정지가 있어요, 업무정지. 영업정지라고 하죠. 노래방이나 이런 거 영업정지라고 하는데, 우리 중개 사무실은 업무정지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똑같은 건데. 정지 먹은 그 기간 동안의 결격자입니다. 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다 사장님한테 하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지금 원칙적인 내용을 갖다 했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지 먹으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 취소당하면 3년 동안 결격자. 그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들어가서 볼 게 있어요. 여기가 좀 어렵죠.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우리가. 여기 보면 등록 취소 사유가 그렇게 많아요.
합쳐서 한 30개나 될 거예요. 그런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이 잘리죠.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에 원래 3년 붙어요. 취소는 아까 3년 붙죠. 그런데 안 붙는 경우가 3가지 있어요. 그게 사장님이 돌아가셨거나 법인이 해산했거나 이것 때문에 등록이 잘리면 그때는 등록 잘리기만 하지 3년 안 붙어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갖췄다가 등록 기준이 못 갖춘 걸로 바뀌는 거. 기준 미달. 이때도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은 잘리는데 3년에 안 붙죠. 요게 이제 기준 미달은 임등치 사유예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사유고. 사망해서는 절등치 사유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결격 사유. 요것도 절등치 사유. 결격사에 빠지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는 중개업시장에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시장에 처음에 오픈할 때는 멀쩡했던 사람인데 멀쩡. 그런데 일하다가 이 사람이 결격사에 빠졌어. 사장님이. 그러면 중개업시장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등록 취소를 안 되게 해요. 사장님의 개설 등록을 취소시켜버려. 이렇게. 결격사에 빠지면. 그래서 이 사람을 중개업시장에서 솎아내버려. 우리 손님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게 절등치 사유예요. 그러니까 요 3가지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이 잘리면 3년에 안 붙어요. 3가지밖에 없어요. 안 붙는 게. 그 3가지를 우리가 암기했었죠? 사기, 결혼. 요것 때문에 등록 잘리면 3년에 안 붙는다. 요걸 하나씩 이제 해볼 거예요. 하나씩 해볼 건데, 자, 먼저.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구청에서는 등록 잘라야 돼. 돌아가신 사실을 파악을 해서 잘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등록 취소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까? 돌아가신 사장님이? 그럴 순 없잖아요. 해산이 시험 문제가 몇 번, 한 2번 나왔어요, 이게. 법인이 해산됐습니다. 법인의 사망이에요. 그럼 법인의 등록을 잘라야 돼. 그럼 딸렸으니까 3년 동안 결격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붙어요. 예? 법인이 해산한 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망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등록 자르긴 하는데 3년을 붙이는 것이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 법인이 해산돼서 등록 취소가 되면 그 법인의 해산된 법인의 대표자는 3년 동안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못한다. 3년 동안 결격자다. 3년 동안은 오픈 못한다. 라고 나왔지. OX. X. 그러지. 그 대표자는 멀쩡해요. 해산이 뭐 법을 위반한 거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좀 잘못돼서 망한 건데. 그 위로의 말을 못 해줄지언정 3년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자, 이번에 여기까지 보고 쉴 거예요. 기준 미달이라고 나오잖아요.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실사. 요 3가지잖아.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없고 이렇게 3가지잖아. 실사.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사무실이요. 사무실 공간을 오픈할 때 잘 갖춰서 오픈한 건데. 그러면 이 사무실은 일하는 내내 유지가 될 건데 중간에 사무실을 없앤 거예요. X. 없애고 집에 들어앉아서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기준 미달로 판단해요. 근데 원래 기준 미달은 아까도 했지만 들통나면 임등치야. 기준 미달은. 네, 그래서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지. 사무실 없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등록 취소를 했겠지. 구청에서 한 거예요.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인데 이럴 경우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라고 틀어막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왜 등록이 잘렸죠? 사무실 없앤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사무실을 다시 차려갖고 얻어갖고 등록 신청을 해오면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요건을 다 갖췄다면 응? 받아줘야지 등록을. 잘린 적이 있다고 해서 3년 동안 무조건 못합니다. 틀어막을 일이 아니다. 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했을 때 취소한 이유가 없앤 것 때문이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었잖아요. 지금 사무실을 갖다가 다시 갖춤으로써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는데 이 등록을 왜 거부하냐고요. 잘린 적이 있다고? 아니 그게 지금 원인이 없어졌는데요. 받아줘야지. 네, 그래서 사망해산과 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3년이 안 붙어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잠깐 쉬도록 합니다.